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 표준되나? 폭스바겐도 적용 검토. 폭스바겐이 테슬라가 개발한 전기차 충전 규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충전기 표준 동맹이 갈수록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자사 전기차의 북미 충전 규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넥스는 테슬라가 2012년 개발한 전기차 충전 규격이다. 폭스바겐은 그간 전기차를 생산할 때 합동 충전 시스템에 맞춰 충전구를 제작했다. 넥스와 CCS는 충전 기술도 충전구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특수 어댑터가 없으면 각 전기차는 적용된 규격에 맞는 충전기만 이용할 수 있다. 로이터는 CCS만 고수할 경우 폭스바겐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폭스바겐이 넥스 채택을 검토 중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테슬라는 자사 급속 충전기를 다른 회사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했는데 넥스 규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내 슈퍼차저는 17,711개로 미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중 약 60%에 달한다. CCS를 사용하던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속속 넥스를 도입하려는 것도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포드를 시작으로 제너럴 모터스와 리비안, 스텔란티스, 볼보 등이 잇따라 넥스에 맞는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동맹군이 늘어나면서 넥스는 CCS와의 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 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는 넥스를 자동차 산업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스웨덴 전기차 업체 인수, 주가 10% 폭등. 리비안이 경쟁업체인 피스커와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에 이어 스웨덴의 전기차 업체 이테리노를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했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9.36% 폭등한 16.01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이날 리비안이 스웨덴의 이테리노를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수합병이 리비안의 성장 동력을 다시 제공할 것이란 기대로 이날 리비안은 10%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비안은 주가가 약세를 지속, 주요 기술기업 모임인 나스닥백에서 탈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2025년 시총 4조 달러 간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2025년 4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IT 매체 포나레나는 미국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의 시가총액이 향후 2년 안에 최대 30% 이상 성장, 4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웨드부시 증권은 최근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제시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 성장 스토리가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12에서 18개월 애플은 대규모 성장 르네상스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기기 교체를 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의 4분의 1이 기기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아이폰 15를 출시하며 작은 슈퍼사이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앱스토어,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등의 애플의 서비스 사업에 주목했다. 애플 서비스 사업 매출은 2020년 회계연도 500억 달러와 비교해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을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도 시총 4조 달러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전 프로 출시의 핵심은 애플 앱 생태계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전 프로와 앱스토어는 애플이 생성형 인공지능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티그룹 분석가 아티프 말릭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40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나온 월가 분석가의 애플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웨드부시된 아이브스의 목표 주가 220달러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중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내달 발표. 엔비디아 경쟁력 떨어질 것.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대한 강화된 수출 통제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다. 미중 간 심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우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인데 정작 미국 내 기업에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최종 버전을 이르면 7월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될 조치는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의 AI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WSJ는 전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제조업체의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내놓은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역시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상무부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응해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정부의 수출 제한 추가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날 추가 수출 제한이 시행되면 당장의 영향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레스 C4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면 그런 추가적인 제한이 재무적으로 즉각적인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규제가 장기화하면 회사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은 자사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에 사용되는 칩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회책으로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를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체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미 애리조나 공장 건설 속도. 대만서 전문가 추가 파견.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대만에서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현지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추가로 애리조나에 파견될 인력은 미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현재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직원이 대만에서 현지로 파견됐는지 추가로 파견될 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TSMC가 400억 달러를 투자한 애리조나 공장의 1기 공정시설은 내년에 가동을 시작하고 첨단 3mm 칩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2기 공정시설은 2026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TSMC는 현재 정교한 시설 내 모든 최첨단 맞춤형 장비를 다루는 중요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노력의 중심에 놓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공장의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TSMC는 2기 공정시설까지 완공되면 애리조나 공장의 웨이퍼 연 생산량이 60만 장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TSMC는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첨단 칩을 비롯해 대부분의 칩 생산은 대만에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